오늘은 웨딩 촬영용 메이크업 헤어 해볼게요. 네. 2024년 올해의 웨딩 트렌드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볼드하고 또 언밸런스, 과감 아마 이런 드레스가 굉장히 유행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퓨어하게 하면 화려한 장식이나 드레스에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웨딩 촬영의 가장 중요한 것 10년 뒤에 봐도 여전히 예쁜 맞아요. 인생에 한 번밖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언제 봐도 예쁜 예쁘겠어요. 네, 그런 사진을 우리가 꼭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네. 기초를 바른 후 샤넬의 브라이트닝 메이크업 베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웨딩 촬영이나 웨딩 메이크업을 할 때 신제품이나 예쁠 것 같아서 새로 나온 제품은 잘 쓰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서 검증된 제품. 촬영이 끝나고 나서 트러블이 올라올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두리님한테 인생 최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품 쓰겠습니다. 피부 표현할 건데요. 실키한 느낌의 커버력이 좋은 제품, 그 다음에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라고 에스테로더에서 나온 수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두 개를 적절히 피부 상태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좀 달리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현도 중요하지만 이따 촬영 시간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속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겹 한 겹 얇게 펴 발라 나가면서 지속력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얇게 필요한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펴 발라 놓습니다. 퍼프로 살짝 두드리면서 흡수시켜 봅니다. 피부에 처음에 얹은 양으로 충분히 펼쳐줍니다. 약간 힘있게 두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쓱쓱 밀면서 바르면 일단 오후까지 이어질 촬영에서 살짝 들뜨고 지속력이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신부님의 피부처럼 보이게 충분히 두드려줍니다. 그 다음 다시 한 겹을 더 한 번에 너무 욕심내서 바르지 않고 필요한 부분 두 번째는 조금 더 꼼꼼히 눌러서 펴 발라줍니다. 촬영 메이크업에서는 본식 메이크업하고 달리 사진으로 많이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글로시하게 하거나 너무 얇게는 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진을 보면 완성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자, 위에 보세요. 오늘 계속해서 강조할 게 10년 뒤에 봐도 예쁜 메이크업을 위해서 자기 피부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쉐딩 들어가겠습니다. 쉐딩은 진리죠. 오늘 사진 많이 찍으시니까 작은 얼굴. 네. 더 작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역시. 콧대도 기초 단계에서 잡아 놓을게요. 살짝. 오늘은 쉐딩이 정말 중요한데요. 얼굴형을 잘 만들어야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또 업스타일을 하기 때문에 헤어라인 안쪽에서부터 앞쪽으로 나오면서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경계를 풀어주는 작업을 꼼꼼히 해줍니다.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내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작업. 저는 2단계에서 공을 많이 들입니다. 결국 사진은 얼굴형이거든요. 자, 쉐딩이 끝난 다음 눈밑을 밝힐 컨실러. 역시 샤넬 제품이고요. 위에 보세요. 제형이 너무 꾸덕하지 않아서 눈 밑에 건조함도 덜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얇게 펴발라줍니다. 살짝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조금 넓게 쓸게요. 그 다음 T존, 다음 턱. 경계가 생기지 않게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붓으로 얇게 편 다음
파운데이션 썼던 퍼프로 경계선을 두드려줍니다. T존과 V존을 밝혀놓은 다음에 깨끗한 완벽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꾸덕한 제형의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줍니다. 파우더를 하기 전 완벽한 피부를 표현해 놓은 다음에 크림 타입의 블러셔로 혈색을 부과해줍니다. 눈동자 바로 아래, 그 다음에 코끝을 넘지 않는 선에서 블러셔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남아있는 양으로 눈두덩이에 가볍게 얹어줍니다. 보송한 느낌의 피부 표현을 위해서 파우더를 가볍게 얹어봅니다. 먼저 얼굴 외곽, 머리카락이 달라붙거든요. 남아있는 양으로 눈두덩, 양쪽, 코의 사이드 부분 위에 보세요. 살짝 삼각존 바로 위, 아주 가볍게 파우더를 올립니다. 웨딩 촬영에서 신부의 눈화장은 너무 유행하는 색을 쓰지 않아요. 음영을 주고 본인의 눈의 크기를 충분히 살려서 깊이감을 살짝 주는 정도. 자, 감으세요. 먼저 에스테 로더의 제품으로 눈두덩 전체를 정돈해줍니다. 자, 특별하게 강렬한 색감을 얹지 않고 가볍게 톤 정리해준다는 생각으로 얹어줍니다. 자, 웨딩 촬영에서 유행하는 색깔을 너무 쓰게 되면 금방 사진이 촌스러워지거든요. 자, 오늘의 목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예쁘게. 눈에 깊이감만 주는 거예요. 아이홀을 따라 안쪽, 자, 눈 앞머리에서 다시 안쪽, 그 다음 쌍꺼풀 라인을 따라 전체적으로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손에 힘을 빼고 색을 입혀줍니다. 역시 같은 바비 브라운 제품으로 삼각존과 애교살 부위를 지나가줍니다. 자, 이 작업은 왜 하냐면요, 커다란 눈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입니다. 눈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자, 감아보세요. 살짝 들어올린 다음 속눈썹에 살짝 윗부분, 자, 그 다음 총알 브러쉬로 브랜딩 해줍니다. 라인을 덥석하는 게 아니라 라인이 지나가는 자리를 미리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나스의 이 제품은 위에 보세요. 섀도우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로 써주기 좋습니다.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라인을 브랜딩 해줍니다. 청담에서 나온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지속력이 좋은 대신에 빨리 말라요. 자, 마르기 전에 꾹꾹 눌러주며 라인을 따라 그립니다. 사선으로 얇게 커팅되어 있어서 꼬리를 빼기도 좋아요. 굳이 꼬리 빼고 나서 면봉으로 그라데이션을 하지 않아도 라인이 잘 그려집니다. 브라운 라인을 그린 후 아이라인의 중앙 부분, 자, 눈동자가 있는 부분에 검은색 라이너로 포인트를 줍니다. 자, 눈을 떴을 때 서클 렌즈를 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섀도우에 포인트를 줄 텐데요. 샤넬 제품을 쓰겠습니다. 친구다움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음영을 자연스럽게 준 눈 위에 포인트 색깔을 얹습니다. 자, 포인트 색깔을 삼각존에 얹고 눈의 꼬리와 연결해 눈을 깊고 더 커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하이라이트를 줄 텐데요. 위에 보세요. 자, 애교살을 따라서 웨딩 촬영을 할 때 하이라이트는
그 걸그룹 쓰는 그런 굵은 펄 같은 거는 쓰지 않아요. 나중에 사진 찍고 나서 보정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아주 내추럴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신부의 눈화장에서 조금 거슬릴 수도 있거든요. 은은한 펄 얹어줍니다. 아이홀의 중심, 그 다음에 쌍꺼풀의 바로 위. 신부의 눈화장에서 색감을 굉장히 절제해서 썼거든요. 하지만 라인과 속눈썹만큼은 강조를 해서 큰 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깜빡 속눈썹을 쓸 거고요. 11mm, 10mm, 9mm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를 잘 쓰는데요. 속눈썹을 강조할 수 있도록 사이즈별로 위치를 달리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속눈썹이 앞으로 다 일자로 뻗어 있는 것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면 방향이 조금씩 틀려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관자놀이 쪽으로 살짝 속눈썹의 끝을 벌려서 붙여줍니다. 앞부분은 속눈썹의 끝이 콧대를 향할 수 있도록 살짝 틀어주면서 붙여줍니다. 속눈썹을 붙일 때 자, 떠보세요. 자, 떴다 감았다를 하면서 계속 확인합니다. 좌우가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 감아볼게요. 풍성한 속눈썹으로 예쁘게 표현됐는지 확인하며 진행해 나갑니다. 불편한 데 없으세요? 완전 편해요. 자, 속눈썹을 붙이고 난 다음에는 찔리거나 아픈 데 없으실까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깜빡 속눈썹에 미리를 조금 달리하면서 붙여요. 너무 규칙적이지 않게 실제 나의 속눈썹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연출합니다. 자, 눈화장 할 때 중요한 부분, 퓨어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자, 라인과 속눈썹은 강조해준다. 그래서 신부 본연의 눈이 커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촬영 때는 너무 강한 펄은 쓰지 않는다. 저 고투하지만 조심하세요. 자, 메이크업 포에버의 아이브로우 섀도우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이전에 그렸던 한 올 한 올 살린 강렬한 아이브로우는 신부 메이크업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고요. 자, 자연스럽게 본인의 눈썹을 살린 너무 진하지 않은 눈썹을 연출하겠습니다.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부족한 부분, 자, 베네핏의 제품으로 한 올 한 올 채워볼게요. 자, 눈썹 결에 맞춰 한 올 한 올 터치를 한 다음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블러셔는 조금 작고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의 어린 느낌. 자, 섀도우가 피치색으로 올라갔어요. 올해 유행하는 피치 퍼즈 분위기를 충분히 냈거든요. 자, 볼 터치는 먼저 핑크 브러셔로 영역을 정해놓고 그 다음 그라데이션 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블러셔의 주변을 한 번 더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물든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기존의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거를 신부님께 써드리는 거예요. 먼저 입술 베이스를 만드는 입생로랑의 제품을 쓰겠습니다. 너무 글로시하지도 않고 매트하지도 않아요. 미소 지어주시면 되고요. 기본 입술의 색감을 만들어내기 좋습니다. 너무 튀지도 않고 쿨톤이나 웜톤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입술 중앙 부위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환하고 밝은 사랑스러운 입술을 연출할 수 있는 색깔이에요.
입술을 툭툭 두드리고 쓸어주기를 반복해서 물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지만 자신의 입술 색깔이 조금 밝게 표현된다. 그런 느낌으로 립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에서 어느 것 하나 튀진 않지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색감을 선택했습니다. 촬영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오버립으로 립글로스를 많이 얹는 그런 제형을 쓰게 되면 과해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전체에서 크게 튀지 않는 조화로운 색감을 썼기 때문에 글로스 역시 매끄러워 보이는 어린 느낌만 살짝 줄 거예요. 쉐딩은 진리죠. 자, 마무리 웃은 상태에서 헤어라인과 연결하고, 경계가 진 부분은 파운데이션으로 그라데이션 하면 되니까 과감하게 해줍니다. 자, 하이라이트 브러쉬 T존, 자, 눈 밑 조금 넓게 들어갈게요. 자, 입술 위, 쇄골. 자, 메이크업 끝!